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뉴스 특보입니다. 오늘은 제73주년 광복절이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주년 기념일입니다. 잠시 후 서울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경축식이 시작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 주한 외교단, 그리고 일반 시민 등 2,200여 명이 참석합니다. 1919년 중국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계획하고 군자금을 모으다가 체포돼 옥고를 치른 고 최병국 애국지사의 후손 등에게 포상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경축사에서 어떤 메시지를 발표할지도 관심입니다. 현장에서는 지금 행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먼저 정치부 이성대 기자와 경축사 등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에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이 기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경축식은 서울 용산에서 거행이 됩니다. 행사 장소로 결정된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광복절 경축식은 주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용산 국립박물관 광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지금 청와대 측에 따르면 일단 올해 용산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이 거의 완료가 되면서 그 일제시대 때부터 군부대가 주둔했던 용산에서 군부대가 빠진 게 114년 만입니다. 그래서 114년 만에 완전히 국민의 품으로 용산이 돌아왔다. 뭐 이런 의미 때문에 이번 광복절 경축식을 용산에서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이었습니다. 27년 전, 그러니까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날인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 일본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일단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3.1절 기념식에서는 한일 관계가 좀 집중이 되고 8.15 경축식에서는 남북 관계가 집중이 되는 게 역대 그 해마다 경축식을 보면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한일 관계보다는 좀 남북 관계나 한반도 문제에 좀 집중할 것 같다는 분석들이 있고요. 특히 한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기림일 기념식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한번 했기 때문에 오늘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가능성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특히 근래에 지금 한일 간의 어떤 민감한 현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크게 부각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런 문제들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중요한 한반도 문제에 집중하지 않을까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그 보수나 뭐 야당 쪽에서 주장하는 건국 기념일에 대한 이야기도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건국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정부 수립 70주년, 광복 73주년 뭐 이렇게 표현할 걸로 보입니다. 네, 이틀 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다음 달 평양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고요. 자, 올해는 북한의 핵 문제 해결 그리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된 메시지들이 오늘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다음 달 9월 안에 평양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자신의 구상을 좀 구체적으로 밝힐 걸로 보입니다. 뭐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분석이 되는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는 뭐 완전한 비핵화를 좀 촉구하고 또 미국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어떤 체제 보장이나 뭐 제재와 관련된 조치들을 좀 요구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참고로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 한반도에서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어떤 전쟁도 용납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당시만 해도 미국 일각에서는 선제 타격론이 나오기도 했었고 미국과 북한이 상당히 말폭탄 같은 걸 주고받으면서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였는데 그런 전쟁은 절대 우리 의제와는 상관없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밝히면서 그 후에 이제 남북 관계들이 풀리면서 들렸던 이야기가 당시 8.15 경축사에서 그 발언이 나중에 북한의 어떤 상당한 신뢰감을 얻게 됐었다. 북한에서는 그 베를린 선언보다는 오히려 8.15 경축사의 그 말이 좀 더 신뢰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과연 오늘 경축사에서는 북한을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지 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남북 대화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 내용에 더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남북 경제 협력 등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도 나올까요? 아무래도 경제협력 분야도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은 판문점, 4.27 판문점 선언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수준이 될 걸로 보입니다. 당장 판문점 선언에서는 철도와 도로 연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또 이산가족 상봉 등에서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 같고 또 지금 남북 당국 간 또 군사 당국 간 회담 등을 통해서 비무장지대 안에서의 어떤 그 전방 경계 초소를 좀 뒤로 미루자거나 판문점 그 JSA 안에서의
어떤 그 비무장화 같은 것들이 조금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네.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속도를 내자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도 철도나 도로 같은 당장 눈에 띄는 경제 협력 분야에 대해서 속도를 좀 내자. 물론 이 부분은 지금 그 미국이나 어떤 국제사회 제재와 연관되기 때문에 네. 남북 간의 어떤 둘만의 문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역시도 그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연동된다라는 점을 좀 더 언급할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잠시 후에 광복절 경축식 행사가 진행이 될 국립중앙박물관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폭염이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많은 분들이 손부채를 흔들면서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성대 기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 연설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 한 20분 정도, 네. 대략 20분에서 한 25분 정도 연설을 할 걸로 보입니다. 네. 경축사에 그러면 앞에서 말씀해 주신 뭐 일본을 향한 메시지 그리고 남북 관계가 있을 거고요. 오늘 광복절이니까 독립유공자라든지 독립 애국지사들에 대한 얘기 또 그 헌신에 대한 고마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앞서 말씀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 아무래도 광복절이고 광복에 대한 의미가 제일 크기 때문에 앞부분에서는 좀 그런 이야기들 할 것 같은데 특히 그 지금 그 광복 역사에 보면은 좀 아직도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독립 투사들, 네. 애국지사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3.1절이나 8.15를 계기로 해서 그런 일반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애국지사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야기를 해온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도 아마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어떤 좀 여성 독립운동가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호명하면서 그 의미를 좀 되새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축식 행사장인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으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개식 선언이 있겠고요. 묵념 등을 시작으로 행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앞서 이성대 기자가 얘기를 한 것처럼 20분가량 경축사 메시지를 발표하게 될 텐데요. 이 메시지에 어떤 내용들이 담기게 될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장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광복절 경축식 행사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한 광복, 정부 수립, 그리고 평화. 지금부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 수립 70주년 경축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를 개양하겠습니다. 국기 개양은 신대철 씨의 기타 연주에 맞추어 독립유공자 후손인 배우 박환희 씨와 독립유공자 후손인 신기정 학생이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무대 좌측 국기 개양대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는 배우 이정현 씨, 독립유공자 홍창식 선생의 후손인 뮤지컬 배우 홍지민 씨, 독립유공자 김동만 선생의 후손인 김성생 씨, 독립유공자 허재기 선생의 후손 허성유 씨와 함께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느니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유철 광복회장께서 기념사를 하겠습니다. 기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역사적인 이곳 용산에서 문재인 대통령님 내외분, 애국지사님, 국내외 귀빈을 모시고 해외 동포들과 함께 경축식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광복은 결코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결의의 독립투쟁이 없었다면 열강의 한국의 독립을 인정한 가이로 선언 등이 없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조국을 찾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독립투쟁에 참여한 남북한의 선열들은 300만 명에 달했고,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선열들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포함한 모든 것을 조국에 바쳤습니다. 또 겪어야 했던 고통과 비참함은 이루 형용하기 어려웠고 1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선열들께서는 남북 분단이 아닌 오직 하나의 조국 광복을 염원하셨습니다. 한평생 독립운동을 해오셨던 백범king 선생님은 국토 분단을 막으시려고 차라리 38선을 베고 눕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불행하게도 조국 강토는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동족 간에는 6.25 전쟁의 참상마저 빚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70여 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 우리 민족의 앞길에 소광이 비추기 시작하였습니다.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과 북의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 노력을 천명하였습니다. 올 연초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벌어진 이 모든 변화의 추세는 인내와 사명감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근본 문제를 응시하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부단한 노력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정부가 더욱 노력하여 핵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내시기를 국민과 함께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결과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와 화합을 이루기 위한 남북 적시자 회담을 비롯한 다각적인 대화가 추진되면서 남북 교류는 앞으로 더욱 활기를 띠어 나아갈 것입니다. 이는 지난날 독립운동 선열들의 하나된 조국에 대한 갈망과 처절한 희생이 미랄이 되어 맺어진 결실이라 믿으며 우리는 다시 한번 선열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북한 동포 여러분, 저는 지난 4월 남한예술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펼친 합동공연에서 남과 북의 가수들이 손을 맞잡고 백두산과 한라산, 독도가 모두 우리의 소중한 터전임을 합창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의 기회는 천재일후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일찍이 안종건 의사께서는 하늘이 주신 기회를 받지 않으면 도리어 그 재앙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남과 북이 협력하여 절호의 기회를 살려 우리의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후세들이 또다시 나라를 잃어버리거나 동족 간에 싸우고 죽이는 비극적인 역사를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과 북이 서로 마음의 앙금을 없애고 대립과 갈등, 성노의 어두운 과거를 뒤로하고 상호 존중과 이해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통일은 주변 국가들의 협력과 조화 속에서 반드시 남북이 한민족이 주동이 되어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유사 이래 5,000년 동안 똑같은 언어와 역사,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풍습을 즐기며 살아온 남북의 한민족이 우리는 하나다라는 인식 아래 어렵게 켜진 한반도 평화를 위한 화해의 촛불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15일 광보회장 박유천.
이 도보다리 위에 올라서니 감개가 무량하고 해방의 날이 떠오릅니다. 1945년 해방에는 연합국의 호위와 원조가 막대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해방은 결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무수한 선열들이 흘린 귀중한 피가 없었던들 해방이 어찌 우리에게 제 발로 걸어 들어왔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의 암달의 길도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오 누가 시켜주는 것이 아니오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진정한 세계의 평화를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동포 여러분, 이러한 나라가 될진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나라는 불행하려 하여도 불행할 수 없고 망하려 해도 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산림이 무성하고 오곡 백과가 풍성하며 촌락과 도시는 깨끗하고 화평한 나라, 나는 그 나라를 차마 꿈에조차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그 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날까지 잘들 계시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시계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비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이 진리야. 7월호에 채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얇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벽에는 돌아보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이 진리야. 흙에서 자란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박물결 같은 검은 귀밑거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밟았으나 내가 다가온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죽던 곳 그곳이 참아 구맨들이 진리야. 하늘에는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우지 짙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엔들 구맨들 이 진리야. 방금 들으신 향수는 정지용 시인의 작품으로서 잃어버린 조국을 회복하고자 하는 소망을 간직한 노래입니다. 수고해 주신 가수 산들 씨, 테너 신상근 씨께 다시 한번 여러분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하겠습니다. 포상을 받으시는 독립유공자는 모두 177분이며 그중 5분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대통령께서 직접 수여하시겠습니다. 호명되는 독립유공자 후손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국 훈장 애국장 고 최병국님, 건국 훈장 애족장 고 손용우님, 건국 훈장 애족장 고 허은님, 건국 포장 고 신창희님, 대통령 표창 고 손다링님, 훈장증 고 최병국. 위는 대한민국의 자주독립과 국가 건립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추서합니다. 건국 훈장 애국장 2018년 8월 15일 대통령. 아들 최경복님께 수여합니다. 건국 훈장 애족장 고 손용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배우자 김경희님께 수여합니다.
건국 훈장 애족장 고허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아들 이항정님께 수여합니다. 건국 포장 고신창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아들 민영백님께 수여됩니다. 대통령 표창 고 손다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외손자인 김재영님께 수여됩니다. 수상자께서 내빈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내빈께 인사. 수상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통령께서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 수립 70주년 경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은 광복 73주년이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고 깊은 날입니다. 독립선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는 오늘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께도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한말 어병운동으로부터 시작한 우리의 독립운동은 3.1운동을 거치며 국민 주권을 찾는 치열한 항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건설하자는 불굴의 투쟁을 벌였습니다. 친일의 역사는 결코 우리 역사의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독립투쟁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치열했습니다. 광복은 결코 밖에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선열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함께 싸워 이겨낸 결과였습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힘을 모아 이룬 광복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광복의 그날 우리는 모두가 어울려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높은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곳은 114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 비로소 온전히 우리의 땅이 된 서울의 심장부 용산입니다. 일제강점기 용산은 일본의 군사기지였으며 조선을 착취하고 지배했던 핵심이었습니다. 광복과 함께 용산에서 한미동맹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용산은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온 기반이었습니다. 지난 6월 주한미군 사령부의 평택 이전으로 한미동맹은 더 굳건하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용산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 파크와 같은 생태 자연공원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2005년 선포된 국가공원 조성 계획을 이제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부에서 허파 역할을 할 거대한 생태자연공원을 상상하면 가슴이 뜁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아픈 역사와 평화의 의지, 아름다운 미래가 함께 담겨 있는 이곳 용산에서 오늘 광복절 기념식을 갖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용산이 오래도록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것처럼 발굴하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한 독립운동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독립운동은 더 깊숙이 묻혀왔습니다. 여성들은 가부장제 사회,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중 삼중의 차별을 당하면서도 불굴의 의지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평양 평원고무공장의 여성 노동자였던 강주룡은 1931년 일제의 일방적인 임금 삭감에 반대해 높이 12m의 을밀대 지붕에 올라 농성하며 여성해방, 노동해방을 외쳤습니다. 당시 조선의 남성 노동자 임금은 일본 노동자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조선 여성 노동자는 그의 절반도 되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저항으로 지사는 출감 2달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지만 2007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습니다. 1932년 제주 구자읍에서는 일제의 착취에 맞서 고차동, 김계석, 김옥년, 부덕량, 부춘하 5분의 해녀로 시작된 해녀 항일운동이 제주 각지 800명으로 확산되었고 3개월 동안 연인은 17,000명이 238회에 달하는 집회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지금 구자에는 제주 해녀 항일운동 기념관이 기념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광복절 이후 1년간 여성 독립운동가 202분을 찾아 광복의 역사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중 26분에게 이번 광복절에 서훈과 유공자 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계속 포상할 예정입니다. 광복을 위한 모든 노력에 반드시 정당한 평가와 합당한 예우를 받게 하겠습니다. 정부는 여성과 남성 역할을 떠나 어떤 차별도 없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발굴해낼 것입니다. 묻혀진 독립운동사와 독립운동가의 완전한 발굴이야말로 또 하나의 광복의 완성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보태 함께 만든 나라입니다. 정부 수립 70주년을 맞는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에 함께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에 촛불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되살려 전 세계를 경탄시킨 나라, 그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분단과 참혹한 전쟁, 첨예한 남북 대치 상황, 절대 빈곤, 군부 독재 등의 온갖 역경을 헤치고 이룬 위대한 성과입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전 세계에서
우리만큼 역동적인 발전을 이룬 나라가 많지 않다는 사실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대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세대가 함께 이뤄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상과 역량을 스스로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나가보면 누구나 느끼듯이 한국은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나라이고 배우고자 하는 나라입니다. 그 사실에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70년의 발전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길입니다. 분단은 전쟁 이후에도 국민들의 삶 속에서 전쟁의 공포를 일상화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과 영양 소모를 가져왔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의 북부 지역은 개발이 제한되었고 서해 5도의 주민들은 풍요의 바다를 눈앞에 두고도 조업할 수 없었습니다. 분단은 대한민국을 대륙으로부터 단절된 섬으로 만들었습니다. 분단은 우리의 사고까지 분단시켰습니다. 많은 검기들이 자유로운 사고를 막았습니다. 분단은 안보를 내세운 군부 독재의 명분이 되었고 국민을 편가르는 이념 갈등과 색깔론 정치, 지역주의 정치의 빌미가 되었으며 특권과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분단을 극복해야 합니다.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입니다. 저는 국민들과 함께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국민들의 힘 덕분입니다. 제가 취임 후 방문한 11개 나라, 17개 도시의 세계인들은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와 정의를 되살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깊은 경의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국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한미동맹을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킬 것을 합의했습니다. 평화적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를 비롯해 G20의 정상들도 우리 정부의 노력에 전폭적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과도 더불어 잘 사는 평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고 지금 중국은 한반도 평화에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는 남북러 삼각협력을 함께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아베 총리와도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 협력은 결국 북일 관계 정상화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은 그와 같은 국제적 지지 속에서 남북 공동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남과 북은 우리가 사는 땅, 하늘, 바다 어디에서도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남북은 군사 당국 간 상시 연락 채널을 복원해 일일 단위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바다 서해는 군사적 위협이 사라진 평화의 바다로 바뀌고 있고 공동 번영의 바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비무장지대의 시범적 감시 초소 철수도 원칙적으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남북 공동의 유해 발굴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산가족 상봉도 재개되었습니다. 앞으로 상호 대표부로 발전하게 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도 사상 최초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뜻깊은 일입니다.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또한 함께 평화와 번영으로 가겠다는 북미 양국의 의지로 성사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양 정상이 세계와 나눈 약속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여행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틀 전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판문점 회담에서 약속한 가을 정상회담이 합의되었습니다. 다음 달 저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평양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정상 간에 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남북과 북미 간의 뿌리 깊은 불신이 거칠 때 서로 간의 합의가 진정성 있게 이행될 수 있습니다. 남북 간의 더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주도적인 노력도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북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입니다. 과거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기에 북핵 위협이 줄어들고 비핵화 합의에까지 이룰 수 있었던 역사적 경험이 그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평화경제, 경제공동체의 꿈을 실현시킬 때 우리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날도 앞당겨질 것입니다. 국제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30년간 남북 병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철도 연결과 일부 지하자원 개발 사업을 더한 효과입니다. 남북 간의 전면적인 경제협력이 이루어질 때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이미 금강산 관광으로 8,900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강원도 고성의 경제를 비약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협력업체를 포함해 10만 명에 이르는
일자리의 보고였습니다. 지금 경기도 파주 일대의 상전 벽해와 같은 눈부신 발전도 남북이 평화로웠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 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입니다. 많은 일자리와 함께 지역과 중소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입니다.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입니다. 1951년 전쟁 방지, 평화 구축, 경제 재건이라는 목표 아래 유럽 6개 나라가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창설했습니다. 이 공동체가 이후 유럽연합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경의선과 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저는 오늘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제안합니다. 이 공동체는 우리의 경제 지평을 북방 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 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 공동체와 경제 공동체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동북아 다자평화 안보 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식민지로부터 광복, 전쟁을 이겨내고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이뤄내기까지 우리 국민들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국민들이 기적을 만들었고 대한민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독립의 선조들과 국민들은 반드시 광복이 올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 살리기라는 순탄하지 않은 과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까지처럼 서로의 손을 꽉 잡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낙관의 힘을 저는 믿습니다. 광복을 만든 용기와 의지가 우리에게 분단을 넘어선 평화와 번영이라는 진정한 광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21분가량의 경축사를 마쳤습니다. 독립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존경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반도 분단의 역사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평화와 번영에 대한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평양에서 진행될 예정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문 대통령의 경축사 내용 이성대 기자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기자. 일단 일본과 관련된 내용부터 정리를 해보죠. 그다지 많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네. 무방한데 일단 아베 총리와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번영을 위해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었다. 지난 1년 정도의 그 집권 기간 동안 아베 총리와 만나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다라는 성과들을 네. 한번 거론을 했고 특히 그 협력은 결국에 북일 관계의 발전에 기여를 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상화로 이끌어갈 것이다. 결국 한반도의 그 평화나 이런 과정들이 북일 관계 그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겁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리게 될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상당 시간을 할애해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오늘 연설 한 21분 정도 연설이 한 4분의 3 정도가 네. 사실상 한반도 분야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예상보다 훨씬 더 비중을 두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리는 3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서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공식적으로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정상회담에 대한 임하는 자세를 좀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자, 판문점 선언 이행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이런 어떤 각오를 밝혔습니다. 또 하나 그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준 겁니다. 비핵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분명히 하겠다라는 표현을 한 건데 참고로 오늘 연설 시간들을 쭉 보니까 비핵화라는 표현을 7번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비중을 많이 뒀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정상회담에서 그럼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할 것이냐라는 거에서도 상당한 좀 의지를 드러냈는데 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함께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다. 이렇게 네.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런 표현들도 했습니다. 종합해 보면 평양 정상회담에서 어떤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며 동시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에도 그에 상응하는 체제 보장이나 어떤 그 안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중재자 역할을 좀 하겠다 이런 뜻을 나타낸 겁니다. 네,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돼야 본격적인 경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뜻도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해서도 여러 부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우선 경기도와 강원도 그 접경 지역에 대해서 그 통일 경제 특구를 만들겠다 이런 표현을 또 했고요. 또 눈에 띄는 게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했었던 거죠. 철도와 도로 남북 간의 연결에 대해서 네.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겠다라고 좀 더 구체적인 시점을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반도 공동 번영의 시작이다.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이런 식으로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었는데 다만 지금 북한도 철도나 도로를 적극적으로 연결하자고 오히려 우리 측에 더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뭐 남북이 이견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 역시도 어떤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제재와 연관되는 네. 거기 때문에 결국 비핵화 문제가 좀 풀려나가는 이 과정에서 같이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성대 기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는 그 어느 해보다 평화와 번영, 협력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담겼습니다. 그만큼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가 메시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대목이 관심을 모읍니다.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전해드린 JTBC 뉴스 특보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